자, 그 5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대상별 토지인데 재산세에서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긴 하지만 내용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교재 보고 뭐 이렇게 외우고 하는 건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나온 문제도 처음 나온 문제는 하나도 없고요. 과거에 다 나왔던 지문이 반복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 이론도 양심은 있는 거죠. 이게 자기가 봐도 이건 아니거든요. 내면 못 맞추게 되거든. 그러니까 내긴 내야 되게 그러니까 옛날 나왔던 걸 짜집게 해가지고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맞춰서 가시면 돼요. 일단 토지는 재산세 토지는 용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렇죠? 분리과세가 있고 그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있고 그리고 종합 이렇게 구분 돼요. 별도 종합 이렇게 구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는 이유는 뭐라겠어요? 용도가 다 다르니까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과세는 다시 고율 분리과세가 있고 저율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고율. 그러니까 세율이 이제 4%고 여기에 이제 여가 두 개가 있죠. 0.07하고 0.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율 분리과세 대표 주자가 오글개 그랬죠. 오글개. 그죠? 고급 오글개. 오글개는 비싸다. 검정닭은 비싸다. 고급 오락장과 골프장용 토지인데 이게 은근 잘 나옵니다. 이 오글개가 시험에. 그죠? 이런 거 하나 그냥 딱 오글개는 비싸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또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사치성이니까 높은 세율로 간다는 얘기고 저율은 생산성 있는 토지다 그래서 농지 그리고 목장용지 임야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 이제 0.2%에 공장용지가 있고 그다음에 주택산업 공급용 토지 이렇게 갑니다. 그죠? 뭐 최근에 이제 시험에 나온 건 세율 파트에 나왔죠 이게. 그래서 세율에서 요거 물어보는 게 나왔습니다. 최저세율, 낮은 세율을 골라주고 이게 정답이었었죠. 근데 이거는 세율도 물어볼 수 있고 이 자체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다 알면 좋은데 뭐 이거는 뭐 이거 외우려고 맞추겠다고 외운다는 건 무리죠. 그렇게 하면 차라리 다른 거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자 그럼 일단 기본적인 거 보겠습니다. 농지는 얘가 저율 분리과세 대상이 되려면 자 농지는 누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 있고 법인 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인과 단체 이렇게 돼서 얘가 저율 분리가 되려면 딱 하나만 맞으면 된다. 뭐 위치만 맞으면 됩니다. 그 농지가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느냐. 그죠?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됐어요? 자 농사는 시골에서 짓는 게 일반적이다. 도시에서 짓는 게 일반적이다. 시골. 그래서 우리가 특광시군 중에서 시골 그럼 어디? 군 지역. 그죠? 그러니까 군 지역이 있으면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농사만 치냐. 그죠?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는 도시 지역 밖과 안 중에서 어디서 농사 짓는 게 일반적이다? 밖에서.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군 지역과 도시 지역 밖에서는 뭐만 하면 경장만 하시면 무조건 뭐다? 분리 과세해 주겠다. 그런 뜻이고 도시 지역 안은 이 도시 지역이란 용도 지역 자체가 개발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안에 농지는 앞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요 안에 농지는 개발 목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종합합산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개발하는 거 아니라 했죠. 녹지고 일정 공간을 보존하자 해서 지정하는 녹지지역, 그죠? 녹지지역과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요 안에 있으면 뭐한다? 얘는 두고당투고 농사만 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분리과세 줍니다. 자, 근데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에, 즉 주상공에도 농지가 있을 수 있죠? 자, 이건 뭘로 간다? 분리별도 아닌 건 자동으로 무조건 종합 그러시면 돼요. 분리별도 해당 안 되면 무조건 종합.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종합으로 간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 공부를 좀 하시면 문제가 되는 게, 주거지역은 종합이구나, 이렇게 외웠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죠. 개인소유 농지가 군 지역에, 주거지역에 있다는 거, 주거지역 종합, 그러면 안 됩니다. 군 지역은 그냥 무조건 뭐예요? 용도지 상관없이 분리과세. 이렇게 보면 되죠. 법인단체는 원칙은 얘는 종합이에요.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사는 개인이 짓잖아요. 근데 법인단체가 농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투기 목적, 다른 목적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종합인데 예외적으로 분리과세 해주는 게 5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농업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이제는 법인이건 뭐건 뭐다. 무조건 뭐만 해라. 농사만 잘하는 얘기죠. 왜? 휴경지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분리과세 해주겠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뭐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자. 최근에 이 부분이 많이 나오죠? 사회복지사업자 해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이거 뭐요? 시설에 있는 복지시설 같은 데 가지고 있는 농지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법인이 매립간척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 그리고 또 여기서 찾는 게 종중이에요. 종중. 얘는 임야건 농지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건 보여준다? 분리과세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농지는 개인, 법인, 단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뭐 외우지 마시고 그냥 듣고 이제 문제 풀고 하는 것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외우면 좋긴 하죠. 이걸 다 하나하나. 그죠? 자, 그 다음에 목장용지는 이렇게 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목장용지.
이거 축사라겠죠, 축사. 그죠? 축사. 자, 축사 냄새 많이 난다 했죠? 그 냄새나는 목장용지가 시골에 있어야 돼요, 도시에 있어야 돼요? 시골. 군지역. 그 다음에 도시적. 밖에 있어야 되죠. 그죠? 안에서는 어디? 개발 덜 된 지역. 그러니까 이게 시골로 간다는 의미는 개발이 덜 돼가지고 과밀화가 덜 돼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밀집돼 있지 않는 지역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리 가는 겁니다. 얘는 근데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무제한 아니라는 거죠. 왜? 이거 무제한 해주지 않는다. 동물의 종류에 따라 기준 면적 이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다른 건 다 됐고 나는 다 필요 없고, 아유, 안 할란다, 이거는. 그래도 성인은 보여야 되니까 하나는 해줄게. 한번 뭐라 그랬어? 면적 초과라고 나면 무조건 뭐다? 종합이다. 이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운 좋으면 이거 하나 외우고도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걸 배웠으니까 예의상 하나는 기억해라. 뭐라? 무조건 뭔지 모르지만 어쩌고 저쩌고 면적 초과, 그럼 무조건 뭐다? 종합. 이거 하나 정도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냥 초과라고 나오면 종합이다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 있으면서 면적 이내이면 분리가 하셔요. 초과라고 나오면 어디 있든 무조건 뭐? 종합.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임야는 왜 이렇게 없다겠죠? 이거는 뭐라 해서 어떻게 알아셔요? 여러분이 임야를 샀는데 임야 지정됐다는 소리 듣고 뭐가 지정이 됐다는 얘기 듣고 머리가 띵 하면 분리가서라고 했잖아요.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사신 임야가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도구역, 철도보호구역 이런 걸로 지정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럼 뭔 얘기예요? 걔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임야는 보호를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대신 내가 세율을 낮춰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야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장용지도 생산성 있는 건데 얘는 0.2% 가죠. 0.2%. 자, 그래서 자, 얘도 냄새 많이 납니다. 그죠? 중화학공업 같은 거는. 얘도 시골에 있어야 돼, 도시에 있어야 되겠어요. 시골, 군지역. 다 시골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시지역 이상. 시지역 이상에서는 아무데나 있으면 안 되고 공장을 지으라고 지정한 용도 지역에 있을 때만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럼 공장지역 용도 지역이 어디요? 아니 그 많은 걸 외웠는데 용도 지역 그렇게 수문하게 달달달 외웠는데 공장 지역이라고 용도 지역이 어디예요? 공업지역이요. 공업지역. 처음 들어봐요? 참. 공부를 뭐 하는 겨? 맨날 공법책 들고 있으면서 그 용도지역 외우기만 하는 거예요. 주상공령, 근육, 일증, 모생계, 보장계. 그 뭔지는 몰라. 그냥 외워놓고. 용도지역이 뭐예요? 뜻이 용도지역이 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용도로만 같은 걸끼리 모아서 여기다 이것만 지어라고 지정하는 거죠. 이게요, 만약에 그걸 지정 안 하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땅이 있는데 이 땅에 세 필지가 있어요. 땅이 아주 경치가 좋아요.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전원주택을 지었어요. 이렇게. 근데 누르는 게 근데 너무 외로워요. 왜? 나밖에 없어. 어떤 사람이 오더니 이 땅을 샀어요. 근데 뭘 막 지어. 야, 잘 됐구나. 옆에 누가 오는구나. 봤더니 여기다가 화장터를 지은 거, 화장터. 거기 가서 야, 너 여기다 화장터 지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무슨 상관이야? 내 땅에다 내가 짓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지을 수 있죠. 옆에 이제 근데 옆에서 또 누가 쳐요? 그래서 그럼 얘랑 친하게 지내. 얘 뭐요? 장례식장을 져요. 장례식장. 그러면 나는 여기 전원주택 얘는 화장터고 여기는 장례식장이에요. 근데 얘가 용도 구분을 안 해놓으면 무슨 상관이야? 알아서 지으면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살 수 뭐 현실적이지 않지만 있을 수 있죠. 좋은 점도 있어요. 여기 사시다가 일리 갔다가 일리 가시면 돼요. 그죠? 장례식장 가셨다가 여기 화장터 가셔서 이렇게 가시면 되지. 좋은 점도 있지. 원스톱 서비스 바로 옆집이니까. 근데 이런 난개발 방지하려고 용도지역 지정한 거니까. 공업지역이 공업지역. 그죠? 공업지역이보다 공장 지으라고 지정한 용도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을 때? 공업지역 있을 때. 그리고 산업단지. 여기 있을 때만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도 즉 주거지역 등에도 공장이 있을 수 있죠. 있다고 그랬죠? 자, 얘네들은 생경공장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래는 여기에 해당 안 되면 분리가세 아니면 종합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 그러니까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공부할 때는 뭐 좀 특이한 거 몇 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못 외우더라도. 그죠? 제일 우선 이거고 초과는 종합이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게 그렇고 여기는 되게 많죠 내용이. 그죠? 이 대표 주자가 염전입니다. 뭐 이따 요약해 보면 있어요. 그죠? 염전. 얘를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염전. 염전이 뭔지 알죠? 그렇죠? 염전. 그러니까 얘는 뭔가를 소금을 생산하는 용도로 쓰니까 너도 뭐 해주겠다? 분리가세 해주겠다. 제일 많이 나온 게 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문제 풀 때도 많이 나올 거예요. 기출도 많이 나왔었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별도 합산은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는 다 별도입니다. 건축물 부속 토지. 그러니까 학원 건물부터 시작해서 이 주변에 건물 쫙 있잖아요. 그 부속 토지는 다 뭐다? 별도 합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도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면적 제한 신경 쓰지 말아 했죠? 지들이 알아서 나와요. 대신 초과라고 나왔을 때는 뭐라고 하면 돼? 종합.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영업용 토지라기가 나와요. 영업용 토지.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데도 나대지는 원래 종합이거든요. 근데도 별도 해주는 게 있어요. 대표 주자가 제일 잘 나온 게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예요. 자동차 운전. 이것도 뭐 있습니다. 좀 이따. 이거 최근에 나온 시험 문제도 얘가 나왔어요. 과거에도 여러 번 나왔고.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학원은 뭐예요? 건물 업종 코스그래 활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해주겠다. 너는 나대지지만 활용을 하니까 뭘 해줄게? 별도를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요즘에 뭐 운전학원, 학원에서 다, 그죠? 시험을 보고 운전면허 시험 보지만 저희 시험 볼 때는 다, 면허 시험장에서 봤거든요. 지난번에 와이프 그 면허 갱신하러 한번 갔었는데, 야 옛날 생각이 나대요. 근데 여전히 시험 보는 사람들은 막 긴장이 이렇게 있더만. 그럼 저기 있으면 뭐라 그래? 떨어진 사람 딱 보면 알아요. 그 감독관이 막 뛰어가. 그럼 떨어진 거예요. 감독관이 막 뛰어가지고 차로? 왜? 빨리 내리라 이거야. 왜? 떨어졌으니까. 얼른 차 끌고 와서 다시 대야 되니까. 근데 혼자 끝까지 오면 합격하는 거고 중간에 감독관 뛰어가면 무조건 떨어진 거죠. 근데 아직도 보면 막 아유 깝깝합니다. 보면 떨어지면 그 코스 못 들어가서 안 나와. 코스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진입을 했는데 애가 나오지는 계속 거기 서 있는 거야. 그다음 다음 시간 초가 돼가 삑 소리 나죠. 자, 옛날 생각나네. 그죠? 이런 용도로 쓰는 거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뭐라 했죠? 이거 다 부르면 나는 뭐다? 잡초다. 그래서 남들보다 2% 부족해서 2% 부족해서 뭔다? 저포는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지었는데 무허가 그죠?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에서 이 5개는 기억하시겠죠? 이거라도 그죠? 이게 뭐라 했어요? 나대지 잡은 뭐예요? 잡채 아니고요. 잡종제라고 그랬죠. 잡채. 이거는 초가. 이거 2% 미달은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나오면 자, 이렇게 땅이 있는데 여기 건물이 있다. 그죠? 이게죠. 이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부속 토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한다. 그러니까 땅값이 100원이면 얘가 2원도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는요. 건물 부속 토지는 원래 뭐로 해야 돼? 별도로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종합을 해요. 왜? 이 토지 가격에 비해서 건물의 가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다? 별도로 한다. 근데 전체는 아니고요. 그 부속 토지 중 뭐라고 됐어? 이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아니래요. 제외한 토지가 종합이다. 그러면 이만큼은 뭘로? 부속 토지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굳이 얘기하면 얘는 뭘로 간다는 거예요? 이만큼은. 건물 부속 토지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별도 합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도 건물 부속 토지는 원래 별도를 해야 되는데 왜 종합을 해? 무허가라고 그랬습니다. 허가를 안 받았잖아. 그죠? 법을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허가받고 지었는데도 사용승인 같은 거 안 받고 사용하시면 다 뭘로 가? 종합으로 갑니다. 종합. 그죠? 그래서 이 5개 꼭 기억하죠. 하나만 기억하면 뭐라고요? 초과는 종합이다. 탄력받으면 나는 잡초다. 2% 미달 무허가 이름보다 종합.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좀 더 가면 오굴계는 비싸다. 고율 분리과세. 그죠? 그리고 특징적으로 잘 나오는 거 염전 0.2% 조율 분리과세. 여기에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특징적인 거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다 외우려고 하면 부담스럽죠. 교재는 그냥 거기 쭉 그 58페이지부터 있으니까 요약좀 보시면 되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60페이지 가면 동그라미 5번에 60페이지 동그라미 5번 거기 주택용 산업용 보유 토지라고 돼 있죠. 0.2%. 그 중에 니은번에 뭐 나와요? 염전 나오죠. 염전. 그죠? 그 염전 잘 보시고 그리고 미음에 여객자동차 및 물류 터미널용 토지라고 돼 있죠. 이것도 얘네들이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오는 거고 그 2개 정도 잘 보시면 돼요. 니은하고 미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고율분리 가서 오굴계 그랬죠? 오굴계. 고급 오락장과 골프장용 토지는 사치성이니까 오굴계 2개 기억하시고. 별도에서 보시면 사업용 토지 맨 밑에 사업용 토지가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라고 돼 있죠? 그거 잘 기억하시라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것은 그거하고 오른쪽 61페이지 맨 위에 3번 있죠?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된 임야. 그 스키장 골프장에서 원래 형태가 보존된 임야.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나온 시험 문제 정답으로 나왔었죠. 이게 근데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과거에 여러 번 나왔었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복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그리고 맨 3번 종합합산은 나 잡초 있죠. 그 중에 동그라미 5번에 2% 미달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시라는 거지.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중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뭐다? 걔가 종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얘는 그래서 그냥 그 정도 푸시고 너무 막 그죠?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럼 6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2페이지. 그럼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의 정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토지의 정의와 다르다. 이게 나오면 되게 애매하게 될 수 있어요.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아이고, 정의는 뭐라고요? 다르다. 이렇게 돼 있죠? 틀린 지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런 게 있어요.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재산세 내는 사람이 종부세를 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얘기예요. 그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도 재산세를 내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나중에 뭐 주네? 종부세도 내잖아요. 이때 재산세와 종부세 이 토지와 주택의 정의는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과세 범위는 다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그죠? 정의는 동일하고 과세 범위는 다르다. 정의는 같죠. 왜요? 이런 얘기예요. 주택은 재산세 주택은 뭘 말해요? 건물만 말한다.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주택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게 재산세는 주택의 정의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토지는 주택은 뭐예요? 똑같잖아요. 토지도 마찬가지,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재산세에서 정해진 대로 그냥 얘는 과세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정의 자체는 어떤 걸 토지라고 어떤 게 과세 대상 주택이냐 정의는 똑같습니다. 근데 뭐는 다르다? 과세 범위는 달라요. 왜? 예를 들면 지금 금방 했잖아요. 토지가요. 재산세는 어떻게 돼요? 분리, 별도, 종합. 그죠?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종부세는요. 별도하고 종합만 세면 돼요. 분리가 안 되잖아요. 과세 범위가 다르죠. 뭐가 더 넓어? 재산세가 더 넓죠. 주택도 마찬가지잖아요. 주택은 재산세 냈다가 전부 다 종부세를 내는 건 아니죠. 왜? 합산 배제 주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정의는 같지만 뭐는 다르다? 과세 범위는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 1번에 정의는 같죠. 뭐가 달라? 과세 범위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부속 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써 있는 거죠. 토지 포함해서 말하는 거고. 3번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죠? 토건주, 선박, 항공기. 이런 거는 볼 것도 없고. 4번 토지분 재산세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라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여러분 토지는 지적공부상 등록 대상뿐만 아니라 미등록 토지를 포함한 사실상의 모든 토지가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머릿속에 이해 있어야 돼요. 세법은 등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얘는 등기 여부는 상관없고 실질 관계가 중요해요. 사실 관계가 중요하다. 그죠? 그게 제일 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기준 면적 이내 공장용 부속토지. 그죠? 공장 부속토지. 공장 용지죠. 걔는 뭐다? 항상 분리 과세 대상이다. 아니죠. 왜? 공장 용지가 항상 분리는 아니잖아요. 공장 용지가 어디? 군 지역에 있거나 그리고 시 지역 이상에서 어디 있을 때만 공업 지역과 산업단지 있을 때만 분리가 쓰죠. 걔가 어디 있으면 주거 지역 등에 있으면 별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볼 것도 없는 건데 따질 것도 없이 항상 그랬으니까 볼 것도 없는 건 틀린 거죠. 항상은 아니죠. 6번은 오굴개. 그죠? 오굴개는 뭐라 했어요? 분리과세. 오굴개가 은근 잘 나오는 오굴개. 고급 우락장, 골프장용 토지. 7번 공업지역 내 건축물 부속 토지로서 입지 기준 면적 이내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건축물 부속 토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일반 건물 부속 토지는 뭘로 간다 했어? 다 별도 합산이 별도 합산. 그죠? 8번은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거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모두 고르시오. 그죠? 기억.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아까 왜 종중수이면은 종중은 다 뭐야? 분리과세. 비영리 단체는 그냥 얘들 가지고 다 분리과세. 니은의 현재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자,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나오면 그냥 뭐다? 별도 합산이 별도 합산. 그죠? 디귿. 과세 기준을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염전. 분리과세. 염전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세일도 나오고 여러 번 나왔어요. 그죠? 리글은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 별도 합산이죠. 그죠? 니은하고 리을이. 그죠? 되는 거죠. 9번은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재산세 별도 합산이 아니라
여객 자동차 및 물류 터미널용 토지는 분리과세고 고급 오락장 오굴개니까 얘도 분리과세 대상이 별도가 아니라. 그치?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거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막 그죠? 계속 부담 가면 나는 얘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되는 거지. 막 이것 때문에 막 짜증나 죽겠어. 막 해가 다른 것까지 안 하면 안 되니까. 자기하고 정사대가 안 맞으면 아유 그냥 나오면 찍을란다. 그죠? 나오면 찍을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근데 모든 생각을 다 이렇게 막 조금 하다가 힘들면 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다 찍어야 돼. 그죠? 뭐 하나 만만한 게 없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다가 안 되면 하는 데까지 하면 돼. 하는 데까지. 시험은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항상 얘기했죠. 10개를 외워야 되는데 내가 죽으라 외워도 3개밖에 나는 못 외울 것 같아. 그러면 아이고 어차피 10개인데 3개밖에 못 하니까 이거 해서 뭐야. 그리고 안 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몇 개면 10개 중에 3개면 얘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왜? 시험은 7개에서 시험이 나올지 이 3개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대신 내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얘 때문에 7개 못 외웠어도 문제를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60이면 60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다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이에요. 뭐 이걸 다 한다고 해서 붙는 건 아니에요. 이거 다 하려고 너도 부작용 생길 수 있어요. 왜? 너무 많으니까 외우기에는 스트레스 받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최대치가 얼마다 그러면 그만큼을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과는 다 좋게 돼 있어요. 그죠? 자, 63페이지 3절. 재산세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 과세권자는 뭐 얘는 누구예요? 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겠죠. 그죠? 그리고 근데 서울시는 특별시하고 구청이 구청장이 뭐야? 공동과세 한다겠죠? 뭐 그런 얘기고. 납세지는 어디예요? 시군구죠. 어디 있는 시군구? 지방채니까 물건의 소재지에 관할 시군구. 그러니까 토건주 보시면 토지, 건축물, 주택의 소재지에 관할 시군구라고 돼 있죠. 이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틀린 걸 고르시해놓고 주택 했고 뭐라고 나왔냐면 주택의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이렇게 나왔어요. 1번은 토지 나오고 2번은 건축물 나오고 3번 가서 주택 했는데 이게 언뜻 읽으면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냥 보면 토지는 주택의 소재, 토지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주택은 뭐야? 건축물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 그리고 주택은 주택의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그러면 확 표시가 안 난다니까요. 시험 볼 때는. 그리고 휙 넘어가요. 얘도 시군구, 얘도 시군구, 얘도 이렇게 넘어간다니까. 그죠? 소유자가 아니라 주택, 주택. 그죠? 선박 항공기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선박은 선적항, 항공기는 정지상 그럽니다. 얘네들은 그 등록하게 돼 있거든요. 얘들도 다 그 등록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죠? 크게 중요한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얘가 중요하죠. 납세 의무자. 오늘이 벌써 6월 1일이에요. 그죠? 오늘부터 6월달이죠. 세월 겁나 빠릅니다. 하여튼 저는 꼭 생각해요. 나는 내 기억에는 제 종소리 들은 기억밖에 안 나는데 땡 보신가 종치는 들었는데 그럼 종치고 땡 하고 6개월 지나고 땡 하면 또 종치 나니까. 그 세월 진짜 빠릅니다. 하는 것도 진짜 나이만 먹어가고 큰일 났습니다. 5개월 남았나요 이제? 6, 7, 8, 9, 10. 딱 좋네. 공방이 딱 좋아. 이렇게 5개월.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죠? 지금 해도 충분해요. 그죠? 이번 달 말까지 하여튼 모의고사 과락만 면하시면 돼. 과락만. 그러면 돼. 이번 달 말까지 과락을 면한다. 6월 모의고사에. 그죠? 그럼 난 합격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과락에서 조금 미달되면, 조금만 열심히 하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6월 달 모의고사 봤는데, 25점, 30점, 이건 조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6월달 6개월 공부했는데 모의고사 25점 맞으면 진짜 몇 개 맞은 거야? 25점이면 도대체가 2.5점이니까 10개 맞은 거야? 야, 40개 플러스 10개 맞으면 공부 좀 하셔야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죠? 아주 모르는 걸 거는 가봐야 하는 거죠. 자, 얘는 되게 중요합니다. 납세 의무자. 재산세는 얘가 제일 중요하고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런 원칙이 누구다? 사실상 소유자예요. 사실상 소유자. 언제 기준으로? 과세 기준일 현재. 그러니까 6월 1일이죠. 자, 이 말의 뜻은 뭐라겠어요? 이거는요, 공보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면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걸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공보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뭔가로 인해 달라졌을 때 법적으로 누구를 사실관계를 따져서 실질 과세 원칙에다 두고 사실상 소유자. 이 뜻이라겠죠? 자, 이거 뭐라겠어요? 이거 막 해가지고 하도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자인데 얘가 뭐가 됐다? 매매가 됐다는 거죠. 매매 등이 돼서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겼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계약을 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을이 이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라겠어요?
우리 뭐라 그랬죠? 뭘로 간다 했죠? 취득세, 취득식이 따라간다 했죠? 그러니까 5월 31일에 을은 뭐가 된 걸로 본다? 사실상 소유자가 된 걸로 보겠다. 그죠? 자, 그러면 얘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이미 그 전에 됐으니까, 6월 1일 전에. 근데 문제는 뭐다? 등기까지 같이 넘어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등기가 안 넘어가서 아직도 누구? 이 앞으로 돼 있다. 이걸 누구라 한다? 공보상 소유자. 이 뜻이라겠죠. 그러니까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겼는데 등기가 이행되지 않아서 실제와 공보상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누구를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세금은 누구한테 나온다 했어요? 갑한테 나온다겠죠? 왜? 이 매매 사실을 과세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뭘 해주면 된다? 신고를 해주면 된다. 신고 며칠 안에? 그렇죠, 그렇죠.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렇게 해야 돼요. 10일 하면 안 된다죠. 여기 나중에 그런 분들이 여기다 납기 개시일로부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그럼 맞았다고 그런다니까. 이날로부터 10일 안에.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 안 하면 공보상 소유자가 내게 됩니다. 자, 이 얘기죠. 자, 그러면 계약서를 쓰다 보면 이럴 수 있다 했죠? 6월 1일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을 중에 누가 납세입니다니까? 을이죠, 을. 그죠? 왜? 6월 1일에 얘가 뭐가 됐어? 사실상 소유자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자니까 을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 양수인. 얘를 양도인. 그래요. 수인이 도인이. 그죠? 수인, 그래. 수인이죠. 이거 양도인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얘는 파는 사람이고, 받은 사람. 그죠? 그러니까 6월 1일까지 누가 내? 매수가. 그죠? 매수가 세금을 낸다. 그죠? 이렇게 시험에 그렇게 나오죠? 과세 기준일 현재 양수되면 누구를? 양수인을 납세 의무자를 한다. 이렇게 해야지 양도인. 그러면 안 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기본. 네? 자, 그 다음에 주택 얘기 나오죠. 주택 일단. 이게 주택. 근데 얘는 항상 어떻게 한다 했죠? 두 개를 합한 과세 표준에 뭐다?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그랬죠?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다르다. 그럼 어떡한다? 그래도 합한 금액의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해서 얘를 어떡한다? 안분해서 낸다. 뭘로요? 그죠?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한다. 시가 표준. 그죠? 그리고 갑을이 공유하고 있다. 해도 뭔다? 지분에 따라 이 세금 계산해서 지분에 따라 세금을 내. 지분권자가 세금을 냅니다. 자, 지분 표시 없으면 어떡한다? 균등. 똑같은 거를 본다. 그죠?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상속이 됐어요. 상속. 근데 뭐가 안 됐어? 아직 등기가 안 됐고, 그리고 실제 소유자 신고도 안 했다. 그럼 누가 낸다? 주된 상속자. 이렇게 되지? 주된 상속자. 자, 이건 조심할 게 뭐라겠어요? 무조건 상속 주된 그러면 안 되고, 조건이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했을 때. 등기하면 얘가 내는 거고, 등기는 안 했지만 실제 소유자 신고하면 누가 내? 실제 소유자입니다. 자, 그럼 이때 만약 등기가 안 됐어요. 그럼 실제 소유자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가 되죠. 자, 이때 신고는 누가 할까요? 그러면 만약에 등기가 안 됐어. 그 실제 소유자 신고를 하면 실제 소유자가 세금을 낸대요. 그 누군가 신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신고할까요? 누가? 그 아쉬운 놈이 하는 거 아쉬운 사람이 하는 누구요? 여기서 누가 아쉬운 사람이요? 얘잖아, 얘. 여기 있는데 찾지, 없는 애를 막 찾으면 어떻게, 나오지도 않은 사람 막 찾으면 어떻게 알아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보세요. 등기도 안 돼 있고, 신고까지 안 해버리면 세금 누가 내야 돼? 얘가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등기가 안 돼 있어. 그럼 신고라도 하면 실제 소유가 되죠? 그럼 여기서 신고 안 해버리면 얘가 내니까 아쉬운 건 누구야? 얘지. 신고 누가 해? 얘가 해지, 얘가. 자, 여기 매매 변동사항이 생겼죠? 자, 등기가 안 됐어요. 이행이 안 됐어. 실제 소유자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가 내죠? 이때 신고 누가 해? 갑이 하잖아요. 왜? 안 하면 지가 내야 되잖아. 안 하면 지가 내. 그러니까 이 신고는 외울 것도 없어요. 누가 신고하니? 그럼 아쉬운 사람 신고하는 거. 아쉬운 사람이 누구요? 신고 안 하면 자기가 세금을 내야 돼. 그럼 얘가 신고를 해야지. 얘가 그러니까 12일 안에 신고를 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 그죠? 자, 종중선산인데 누가 앞으로 했어? 개인 앞으로 공보상소에다 개인 앞으로 돼 있다. 그죠? 이것도 뭐예요? 신고하면 종중 앞으로 나가는 거고, 신고를 안 하면 누구한테 나와? 공보상소유자한테 나옵니다. 그럼 이 신고 누가 하겠어요? 공보상소유자가 하는 거죠, 얘가 하는 거죠. 별거 없어요. 이건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쉬운 사람이 한다.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자, 이게 뭐다? 국가 등 소유다.
근데 갑이 이걸 왜 했다? 국가 걸 사겠다고, 매수하겠다고 계약을 했다.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매수 계약자. 그런다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매매했다. 자, 무슨 계약을 한다?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어떻게 쓰면? 이거를 공짜로 쓰면 그랬죠. 그러니까 국가 걸 내가 연부로 계약을 하고 이걸 공짜로 쓰면 국가 걸 네가 공짜로 썼으니까 세금은 네가 내라. 그래서 매수 계약자. 이건 조건 3개 다 맞아야 돼. 동시 충족돼야 됩니다. 법인, 연부, 무상. 그러면 법인이 내는 거고, 매매 계약 그러면 안 되고, 유상이면 얘가 안 되죠. 유상이면 국가 걸 내가 따박따박 월세 내고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세금 낼 필요가 없지. 자, 조심할 건 이제 공부가 좀 되면 건성으로 가면 안 돼요. 쟤도 모의서 가끔 내면 이래요. 이게 나오면 국가, 연부, 무상, 매수 계약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했죠? 이렇게 해서. 국가, 연부, 무상, 매수 계약자 하고 훅 가. 그 다음 안 읽고. 이게 뭐라고 돼 있다?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가면 국가, 연부, 무상, 매수계약자 가. 그러니까 그만 가. 그럼 가버려. 그리고 떨어지기 틀리는 거예요. 다음 줄로 가라는 얘기야. 다음 줄로. 건성으로 읽어. 건성으로. 공부되면 이게 문제라니까. 하도 많이 얘기하면 그냥 이러고 어영부영.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 하나하나를 수정하게 얘기하지. 하나 차이 얼마나 중요한데 한 문제가. 그죠? 잘 보셔야 돼요. 3개 동시 충족이 돼야 돼요. 자, 거꾸로 읽는 것도 있죠. 얘가 갑 거야. 근데 이번에 국가 등이 거꾸로 이걸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썼다. 이 논리들은 뭐라고 한다 했어요? 누가 세금을 내야 돼? 국가가 세금을 내야죠. 왜? 내 걸 공짜로 썼으니까. 근데 국가는 뭘 받아? 비과세. 자, 여러분 이 두 개의 내용은 둘 다 비과세 파트에 다 나옵니다. 왜? 얘는 왜 비과세 나와? 국가는 원래 뭔데? 비과세인데 이 경우는 얘가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소유인데도 비과세가 안 되는 케이스 나오고, 요거는 거꾸로 비과세 할 때 나오는 거죠. 같이 나오는 거죠. 같이 마무리를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신탁재산은 누가 낸댔죠?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고요. 그 다음에 채비지 보리지는 사업시행자. 그죠? 소유권에 분쟁이 생겨서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사용자. 이게 다예요.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나옵니다. 63페이지 2번. 납세 의무자. 원칙 과세 기준을 현재 실제 소유자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과세 기준일 현재 양도 양수된 경우는 누구를? 양수인을 당연인도 납세 의무자로 본다. 그랬고. 박스 이제 지분권자에서 공유토지라고 내 공유토지뿐만 아니죠. 공동소유이면 다보다 지분에 따라 지분권자가 되는데 지분 표시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균등한 거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참고 표시에 주택과 건물의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당해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안분한다. 뭘로? 시가표 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해서 각각 세금을 내시면 된다. 공부상 소유자는 뭐예요? 권리 변동이 생기는데 변동 사실을 신고를 안 해서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누가 내고, 공부상 소유자가 내고, 또 하나는 개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상 종중소유 토지인데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낸다? 공부상 소유자. 주된 상속자는요,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주된 상속자. 지금 한 얘기 드리죠. 매수계약자는 국가 지자체 조합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어떻게? 무상으로 사용하면 누가 낸다? 매수계약자가 낸다. 그럼 이건 어때요? 자, 이렇게 땅이 있는데 이거를 국가 등이 조성했어요. 국가 등이 조성한 토지인데 이거를 갑이 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 그게 무슨 얘기야? 국가가 조성한 토지를 얘가 이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사용권을 부여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뭘로 본다? 매수계약자라고 본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세금을 얘한테 내라는 얘기예요. 왜? 국가가 조성한 토지가 공짜로 쓰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 64페이지 맨 위에 박스 안에 그거 있죠. 참고 표시. 국가, 지자체 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는 그를 뭘로 본다? 매수계약자로 본다. 따라서는 잊지 말고 그까지 봅시다요. 신탁재산 누구? 수탁자 그렇죠.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가 세금을 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신탁을 했어 이렇게요. 그럼 얘를 위탁자 그런다 했잖아요. 위탁자 그러고 이걸 수탁자라고 그래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가 A하고 B 부동산에 있다가 여기다가 신탁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 A 부동산이 세금을 체납했어요. 체납. 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압류하겠죠? 압류. 그러면 압류할 때 A 부동산이 체납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압류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신탁 재산의 경우는 다르다. 이때는 어떻게 한다? 얘는 A 부동산이 체납을 했어. 근데 얘가 신탁한 거잖아요. 신탁한 거. 그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 요 신탁에 속한 재산에 얘 말고도 다른 재산이 있으면 있죠. B가. 그럼 얘도 뭐 할 수 있다? 요거랑 같이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 왜냐면 이거 두 개 다 얘 거잖아요. 사실은 얘가 납세 의무자라고 돼 있지만 실제 누구예요? 주인이? 얘죠. 얘가 세금을 낸다 쳐도 얘가 내는 건 아니죠. 왜? 자기 것도 아닌데 내는 건 얘가 내겠지. 근데 법적인 납세 의무자는 을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이게 개정된 거거든요. 몇 년 전에. 전에는요. 얘가 납세 의무자였어요. 얘가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럼 이것도 압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명의 얘 앞으로 안 돼 있는 거야.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얘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 채권 해석하기 힘든 거예요. 조세채권 해석하기가. 그래서 바꿔버렸어요. 아예 누구? 얘. 이렇게 수탁자 해버린 거죠. 얘가 법적 납세 의무자 된 거죠. 세금 안 내면 얘 앞으로 돼 있잖아. 그럼 바로 뭐 할 수 있어? 바로 압류가 가능하죠. 그래서 바꾼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신탁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채비지 부리지는 사업 시행자, 소유권의 기속이 불분명하면 누구? 사용자. 얘는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와요, 이거. 그냥 대입해서 딱 틀렸다 그러면 고르면 돼요. 예를 들면 소유권의 분쟁이 생겨서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사용자잖아요. 근데 걔는 그냥 뭐라 공부상 소유자 그냥 나와요. 땡 틀렸고. 공유재산 그러면 누구라고요? 지분권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분권자. 근데 그거 그냥 다른 게 나오면 그냥 무조건 틀렸다 고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요 단독으로도 책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오지선다형 할 때 그 지문 하나도 굉장히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된다.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된다. 그치? 자, 그럼 아까 우리 이거 신고한다 했잖아요. 10일안에. 만약 이때 10일안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부과 될까 안 될까요? 가산세. 여기 가산세 없어. 절대 없다. 얘는 절대 없다. 그러면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부과 안 되면 도대체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밑에 있죠. 그죠? 자, 밑에요. 당구 표시. 사실상 소유자 신고 시기는 과세 기준을 또 10일 안에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 안 해도 가산세는 부과 안 된다겠죠? 자, 신고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가 없으면 시장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 여부할 수 있다.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라고. 등재. 그러니까 본인들이 장부상에다 기록을 한다는 얘기 조사해서 직권 등기는 안 됩니다. 그럴 일 없겠지만 직권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이거 말이 안 되죠. 직권 등기면 여러분 부동산을 저 원주시장이 뭐요? 자기 친인척 앞으로 등기한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무리 그래. 지금 김정은만 가능한 일이다. 그죠? 과세등에 등재는 장부상에 기록한다. 그죠? 그 뜻입니다. 이렇게 됐죠. 자, 또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 다 납세 의무자 거의 얘기인데 65페이지 1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인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죠. 왜는 무조건 6월 1일이에요. 그것도 있고. 2번.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의 사용자를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웃긴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냈으니까 엄청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는 정석대로 어떻게 나와? 소유권에 분쟁이 생겨서 비속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를 한다 해서 맞았다. 이렇게 보통 냈죠. 근데 이제 또 내야 되는 낼 게 없으니까 뭐라고?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를 하는 경우도 있다. 얘만 나온 게 아니에요. 뭐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를 하는 경우도 있다. 막 다 그런 식이었어 문제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하도 낼 게 없으니까 문제 지문 형태만 살짝 바꾸는 거죠. 그죠?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낼 게 없어요. 그죠? 3번. 지자체와 무슨 계약하고?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부여받으면 누구? 매수 계약자. 이걸 근데 틀린 사람이 있어서요. 왜? 국? 그랬는데 지? 그러니까 틀렸어요. 야, 진짜 미쳐버립니다. 국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지방자치라는 거 지는 처음 들어보는데 네, 국수공부 이게 국인데 국가로부터 취득인데 왜 지방자치 왜 나와? 이렇게 틀렸다 이러면 안 돼요. 국가는 항상 뭐가 따라가? 국가, 지자체 조합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4번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대. 자, 공유한다 그럼 뭐 누가 내? 그냥 지분권자 그냥 나가면 돼. 지분권자. 근데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앉았죠. 관할 지자체가 지정하는 공유자 중 1인을 왜 지가 지정을 해? 그죠? 그냥 뭐라고 하면 돼? 지분권. 우리 외원대로 가면 돼요. 지분권자가 답이야. 그러면
분석할 필요가 없어. 일단 걔가 아니면 그냥 틀렸다 고르면 되지. 이것도 읽으면서 벌써 그러면 지정하면 1인을 납세우면 좋은데 이런 거 뭐대로 생각을 해요. 생각할 필요가 없죠. 틀린 건데 그냥. 지분권자 아니니까 틀렸잖아요. 그럼 틀렸다고 넘어가면 됩니다. 5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르대. 그래서 어떡한다? 두 개를 합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안분한다겠죠? 뭘로? 그렇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 면적 비율로 땡. 틀렸죠? 6번 국가와 연부 무상. 낼 게 없으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매도계약자 아니잖아. 매수계약자죠. 매수계약자. 근데 언뜻 읽으면 또 대충 읽어도 맞았다 그러면 국가 연부 무상 그러면 뭐? 매수계약자죠. 매도계약자가 아니라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 이게 지금 시험으로 나왔다는 거 아니야. 기출로 다. 7번 공무상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인데 종종수임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누가 낸다 했어요? 공무상 소유자죠. 신고 안 하면 종중이지 아니지 모르는데 종중이 어떻게 내요? 그죠? 신고하면 종중, 안 하면 공무상 소유자. 그랬죠. 8번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주된 상속자인데 얘가 내단에다 안 되니까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납세 의무자다. 주된 상속자가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을 얘기해요. 자,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가 2명 이상. 지분 똑같다 그러면 연장자가 아닙니다. 연장자. 그죠? 제가 말했죠. 대한민국 만세 누가 낸다 했어? 대한이가 낸다 그랬잖아요. 걔가 제일 연장자거든요. 그죠? 세상 중에. 자, 9번 신탁재산은 누구? 수탁자. 이게 이때 당시 법이 개정됐었거든요. 근데 그 해 시험에 나온 거 이게 정답으로 그것도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개정상이 항상 중요하죠. 10번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형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으면 누구?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 의무자다. 맞죠? 그 매수계약자라 걔를 매수계약자라 본다는 얘기는 걔가 세금을 내라는 얘기니까 결국 뭐? 무상으로 받은 자가 세금을 내라 그런 얘기잖아. 그죠? 맞고. 11번은 채비지. 누구? 사업시행자. 뭐 길게 나오면 볼 거 없어요. 채비지 나오는 순간 그냥 뭐야? 사업시행자. 왜?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땅. 이렇게 보는 거죠. 12번은 공보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누가 낸다? 공보상 소유자. 사실 이렇게 보면 이거 뭐 읽고 설명할 것도 없잖아요. 금방 하면 금방 그냥 읽으면 다 답을 고를 수 있죠. 단지 이제 혼자 있으면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세법은 어렵지 않다니까. 그냥 공부를 안 해서 안 나오는 거지. 하기만 하면 무조건 나와. 13번 5월 31일에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의 매매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매도인은 재산세 납세 의무가 없다. 맞죠? 얘가 매도잖아. 근데 얘가 5월 31일 현재 잔금 받고 잔금 받았다는 얘기는 잔금 받고 그리고 등기까지 얘한테 넘겨줬어. 그러면 뭐요? 납세 의무가 없죠. 왜? 등기까지 넘어갔잖아. 누가 내? 을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매도인은 납세 의무가 없다. 맞죠? 자, 이것도 나름 겁나 고민해가지고 문제 낸 거예요, 지문을. 얼마나 출제위원이 얼마나 고민했겠어, 머리 저 짜가면서. 그죠? 14번, 채비지. 할 때 뭐라고요? 사업 시행자잖아요. 근데 얘는 뭐래? 종전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이다. 이런 걸 따질 것도 없어요. 채비지 하는 순간 누가 사업 시행자가 나오면 되는데 안 나왔으니 틀렸다. 그럼 고르면 되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잘 하시면 돼요. 자신감 안 생기나요? 여기까지. 자신감 생겼어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